네, 반갑습니다. DSA 김대호 원장입니다. 제가 이거는 리뷰를 사실은 다른 거 먼저 하고 이건 좀 안 하려고 했거든요. 뒤로 미루려고 했는데 이번에 중국인이 그 쌍칼 흉기 이게 지금 우리 그 구독자 한 분께서 중국인이 쌍칼 낭동을 부려서 경찰이 제압한 거 리뷰를 좀 해달라 해서 유튜브에 중국인 쌍칼 검색을 하니까 뜬 건데 이게 맞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중국인이 갑자기 이제 어린아이들 하교 시간에 길거리에서 이제 칼을 들고 난동을 부려서 경찰관 분들이 제압하는 영상이 나와요. 이게 비슷한 영상이 저번에 있었죠. 초등학교 앞에 이제 그 한국인 그분 한국인이고 이제 식칼 들고 난동 부리니까 대여섯 명 경찰관 분들이 둘러싸서 계속 대치하다가 어떻게 제압하는 장면이 나왔어요. 그거는 그래도 그나마 나왔어요. 이거에 비하면. 이거는 진짜 대한민국 경찰 조직 시스템의 문제. 이건 저는 여기 출동 나간 경찰관 분들에 대해서 어떤 비판을 하고 싶지는 않거든요. 왜냐면 일단 제가 그동안 오랫동안 가르친 분들이 공안직 계통에 다 흩어져 있는데 경찰직 분들이 제일 많아요. 제일 많고 이분들이 얼마나 힘든 상황에서 근무를 하시는지 알기 때문에 제가 직접적인 비판을 하고 싶진 않은데 이건 진짜 엉망이에요. 그나마 그때 초등학교 앞에 이제 한국인이 식칼 두고 난동을 부릴 때는 이제 뒤에 담벼락이 있어서 그랬겠지만은 뒤에 담벼락이 있어서 이제 앞에 이제 그 범죄자 뒤에 담벼락이 있었고 그래서 그 범죄자 앞으로 이제 원을 그리면서 이제 경찰관 분들이 대치를 해서 삼단봉이나 장봉을 들고 어떻게 계속 오래 대치 끝에 어떻게 잡았어요. 그거는 그래도 진영을 짰잖아요. 근데 이번에 이거는 이제 아마 완전히 오픈된 장소라서 그랬을 수도 있지만 지금 현재 대한민국 경찰의 교육 시스템이 진짜 참담한 수준이에요. 지금 이 영상을 보면 어린아이들 하교 시간이고 경찰관 분들이 지금 영상에 보이는 것만 해도 6명이 넘어가거든요. 근데 지금 한 명을 안전하게 제압을 못해서 총을 쐈어요, 결국. 예. 그러다가 하교하는 어린아이들한테 총 맞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물론 이런 거 있죠. 요즘 우리나라에 강력범죄가 많이 일어나는데 한국에서 경찰관들한테 총을 너무 못 쏘게 총을 쏴도 온갖 서류 작성해야 되고 너무 피곤하니까 총을 못 쏴요,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출동 나간 경찰관 분들이 다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더라. 그거는 이 경우하고 달라요. 그런 상황은 예를 들면 경찰관 분이 2명이고 범죄자가 칼을 들고 난동을 부린다 칩시다. 이렇게 칼을 들고 난동을 부리는 범죄자를 한 명 제압하려면 적어도 5배의 인원이 필요해요, 실제로는. 예. 그런데 예를 들면 한 명이나 1대1로 대치하거나 2대1로 대치할 때 시칼을 든 범죄자를 안전하게 제압하는 건 사실은 불가능에 가깝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총기를 통해서라도 범죄자를 제압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 온갖 서류 작성해야 되고 막 경찰관 분들이 완전 막 다 털려버리니까 실제로 총을 사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1대1이나 2대1 상황에서 흉기를 든 범죄자를 제압하는 게 정말 힘들거든요. 안전하게 제압하는 게. 군인들이야 상대방을 죽이면 끝이잖아요. 군인들은 그나마 쉬워요. 근데 경찰관 분들은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기 때문에 범죄 용의자로 추정되는 사람들을 안전하게 제압해야 돼요. 그러니까 나도 안 다치고 상대방도 안 다치게 안전하게 제압해야 된다. 그것도 칼 든 사람한테 불가능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총기를 어느 정도 허용해 주는 건 맞아요. 해야 된다는 주장에 대해서 저도 일일이 공감은 하는데 지금 이 상황은 범죄자 한 명에 경찰관 인원이 6명이 넘어가요. 지금 3단봉 든 경찰관들이. 그런데 최소한의 진영을 짜서 거기 안에 있는 범죄자가 움직이지 못하게끔 테러를 막고 공격 행동 제약을 해줘야 되는데 우르르 한 명 치고 그 범죄자가 쫓아가면서 시카를 얻으니까 도망가면서 또 뒤따라가면서 한 명이 또 그 범죄자를 3단봉으로 그냥 마구잡이로 쳐. 타겟팅도 안 하고 이런데 치가지고 범죄자가 무슨 데미지가 있어요?
제가 전에 그랬잖아요. 본업이 3단봉 프로그램이 이제 원래 경찰이나 군 출신자 대상으로 하는 그 교육 프로그램인데, 거기에서 교육할 때는 각 부위별로 색깔을 다르게 해서 어느 정도 데미지를 주고 어떤 상황일 때 어떤 곳을 타겟팅해서 쳐야 되는지를 정교하게 가르쳐요. 근데 우리나라는 뭐 그런 걸 둘째치고, 일단은 문제가 뭐냐면 아무런 숙달이 안 돼 있어요. 3단봉에 대해서도 전혀 숙달이 안 돼 있고, 예? 총기를 왜 제가 지금 왜 흥분했냐면, 총기 사격 훈련을 안 해요, 현직자분들이. 이거는 경찰직 분들이 더 잘 알아요. 중경에 있을 때 한번 맛보기로 사격 훈련 받고는 현직자 대상으로 사격 교육 프로그램이 없어요. 프로그램이. 예? 시설도 제대로 안 갖춰져 있고요. 교육이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 있다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총기 교육이. 근데 지금 칼 든 사람 한 명 있고 경찰들이 6명이나 둘러싸고는 이 사람들 안전하게 제압을 못해서 어린아이들 하교 시간에 총을 발표하냐고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제가 볼 때는. 예? 그나마 그때 초등학교 대치 상황 그나마 나왔어요. 초등학교 대치 상황에 대해서 제가 그때 자세히 분석을 하려다가, 제가 가르친 분들도 전부 다 경찰직에 많이 가 있고, 그리고 제 주변 지인들 지금 칼리 쪽 수련하는 쪽 분들도 경찰 베테랑 분들이라서 제가 뭔가 논평하기가 좀 조심스러워서 안 했던 건데, 솔직히 그때도 엉망진창이었거든요. 그때 왜 엉망진창이었냐면, 경찰직 분들이 엉망진창이 아니라 이 경찰관들 잘못이 아니에요.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건 교육 시스템이 안 돼 있다고요. 교육 시스템이. 그때 장봉을 든 경찰관 분 있죠. 그 무슨 무술 지도자는 유튜브에서 뭐 장봉을 들어서 다쳤다고 헛소리를 하던데, 아니에요. 장봉을 든 게 훨씬 더 유리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장봉에 익숙하지 않아서 문제인 거예요. 그 장봉을 두 손 장봉 있죠. 장봉을 든 사람이 검도 유전자만 돼서도 그 손쉽게 제압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에? 방법은 무궁무진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때 출동 나간 경찰관 분들이 3단봉이며 장봉에 익숙하지가 않아요. 중경에 있을 때 한번 맛보기로 하고는 교육이 없다니까요. 현직자 대상으로. 없어요. 경찰 조직 내에서 교육을 제공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현직자들한테 교육도 제공 안 해줘요. 중경에 있을 때 한번 가르쳐줬지, 그게 끝이에요. 아니, 그런 데가 어디 있어요, 서생천지에. 총기도 중경에 있을 때 한번 쏘아보고 현직자 대상으로 총기 교육이 뭐가 있냐고요. 정기적으로 계속 총을 쏴가지고 분기별로 테스트해서 현장에서 총기를 사용할 수 있는지 뭐 테스트하는 그런 자격 시험이라도 운영하냐고요. 그거는 고사하고 총기를 쏘볼 기회도 없는데 교육 시간이 배정이 안 돼서. 그래가지고는 위험한 현장에 경찰관들 그냥 몸으로 때우라고 내보내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경찰 시스템이, 교육 시스템이. 그래서 제가 경찰관 분들을 욕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경찰 조직의 교육 시스템에 대해서 제가 지금 문제점을 제기하는 거라고요. 그나마 근데 초등학교 앞은 그나마 나왔어요. 왜냐면 진영을 짜고 있었으니까. 근데 이거는 그냥 우르르 도망가고 우르르 몰려가요. 누가요? 경찰관들이 칼 들고 휘두르고 쫓아오니까 일단 도망가. 그리고 뒤에서 또 한 명 쫓아가면서 휘두르려고 해. 왜? 이러한 흉기 범죄 상황에 대해서 5명이 6명이 출동 나갔을 때 서로가 어떻게 임무를 배분하고 어떻게 제압하는지 훈련이 안 돼 있거든. 아니, 언젠가는 했겠지. 중앙경찰학교에 있든지 아니면 어쩌다가 한번 가는 교육에서 한번 그런 걸 맛보기로만 했겠지. 그게 맛보기로 한다고 되냐고요. 상대방은 식칼 들고 나 죽이려고 휘두르는데, 에? 그거 맛보기 한번 체험한다고 되냐고요.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우리 제가 가르쳤던 현직자분들한테, 예? 제가 계속 연락하면서 이제 좀 그쪽 위험한 파트로 간 친구들한테는 칼리 배우러 온나, 칼리 배우고 여기 그 처음에 이제 비영리로 할 때 계속 와서 배우고 가라, 예? 계속 신신당부를 했어요. 그랬더니 상당수가 뭐라는 줄 알아요? 이제 자기들이 자기감 빠져서, 제가 이제 그런 얘기 선배한테 하니까요, 선배가 뭐 그런 거 일어날 일 거의 없다. 나는 이때까지 몇십 년을 근무하면서 그런 일 일어난 적 없다. 그 시간에 그냥 골프나 한번 배워봐라. 조직 생활하기 편하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도 있었대요, 심지어. 근데 그렇게 얘기한 분들이 꽤 많아요, 제 귀에 들려온 게. 첫 번째, 교육 시스템이 부재라는 거. 그래서 경찰관 분들이 아무런 대책도 준비 안 된 상태에서 위험한 현장에 내몰리는 것, 그게 제일 심각한 문제고, 두 번째, 그러면 교육 시스템이 제공이 안 되면
본인 스스로라도 노력을 했냐 이거예요. 저는 이거는 비판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 칼리 수련 모임도 그렇고 제가 주변에 아는 경찰관 분들은요, 자기가 시간 쪼개가지고 배워요. 제가 코도 전에 잠깐 한번 배우러 갔었다 했잖아요. 교육 시스템이 궁금해서 갔었거든요. 거기 아침부에 30대 중반 현직 경찰관 분이 나오시는데, 이분이 지구대에서만 계속 근무하셨어요. 그런데 지구대 근무 여러분 알다시피 3교대 4교대 하거든요. 그러면 근무 날밤 새고 솔직히 와서 도장에서 운동 안 하면 도장에 갈 시간이 되게 적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밤샘 근무하고 집에 가서 자기 직전에 와서 아침부를 꼭 수련해요. 그래서 제가 너무 안 피곤하세요 그러니까 이제는 어느 정도 익숙해져서 괜찮아요. 처음엔 진짜 힘들었어요 이러더라고요. 그분이 그때 브라운 벨트였나? 브라운이 아니었나? 하여튼 쿠도 하신 지 좀 됐어요. 그 다음에 제가 하는 그 칼리 PTT 쪽 있죠. 거기 보면 전부 군경 현직자분들인데 주말에 토일요일 날 휴가 내가지고 휴가, 그 아까운 휴가 기간을 그 서울에 마스터 세미나 때 와서 이틀 동안 집체교육 받고 내려가세요. 각 도시별로 자기 근무지로. 그런 분도 있어요. 헬스 좋아요. 경찰관들이 헬스 하는 거 좋아요. 제가 좀 좋다고 생각해요. 요가 하는 것도 좋고요. 골프도 좋아요. 왜냐하면 그런 문화활동을 해야지만 여러분들이 그러한 공안직에서 근무하는 그 극심한 스트레스를 조절할 수 있으니까 좋아요. 그런데 본인이 살다가 이런 일을 한 번이라도 겪어서 출동 나간다고 칩시다. 하교하는 어린아이들 지나다니는 골목길에서 6명이나 출동해서 쌍칼 든 범죄자 1명 제압 못해가지고 총을 쏴야 되겠냐고요. 그 옆에 어린아이들 지나가다 총탄이 배에 관통하고 나면요, 우리 다 군대 갔다 왔잖아요. 총탄이 배에 머무르면 모르겠는데 머무르면 그것도 심각하지. 왜냐면 그 안에 파괴력이 더 커지니까. 근데 관통하고 지나갔다 칩시다. 옆에 뒤에 트럭이 있어요. 지금 보면 트럭 튕겨가지고 그 옆에 구경하거나 지나가는 아이한테 그 탄이 안 맞을 거란 보장 어디 있어요. 물론 뭐 지면 아래쪽으로 쐈다고 하면 그러면 낫지만 그것도 어쨌든 칠 수 있잖아요. 이거는 좀 아니에요. 제가 진짜 아닌 것 같아요. 이거는 일단은 제일 심각한 거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근본적인 거는 경찰관 분들이 아무런 대책도 없이 지금 위험한 상황에 내몰리는 게 제일 문제고, 이건 진짜 심각한 거고, 이거는 경찰 조직 전체에 대한 규탄이 있어야 돼요. 제가 볼 때는 3단봉을 중앙경찰에서 배우고 그거 한번 배웠다고 그게 숙달이 돼요? 무기술인데 3단봉이. 저는요 검도 20년 가까이 했고요. 칼리 지도자로 지금 거의 4, 5년째 지내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가지고 놀아요. 저 솔직히. 아니 이런 범죄자를 가지고 논다는 게 아니라 저 죽도나 라탄 스틱요. 그래도 제가 제자들 가르칠 때 스파링 지도를 할 때는 제 마음대로 안 움직이는 부분들이 있어요. 몇 년이에요. 제가 무기술 수련한 것만 해도 지금 몇 년이에요 지금. 25년이 넘어가잖아요. 근데 중앙경찰학교에서 4개월 3단봉 배워가지고 현직에 배치받았어요. 그러면 일주일에 적어도 3번씩은 3단봉으로 스파링 훈련을 할 수 있는 교육체계를 뭔가 구축을 해놨어야 될 거 아니에요. 3단봉 그냥 물품 지급하면 끝이냐고요. 그러니까 경찰관분들이 3단봉에 대해서 아무런 숙달도 안 돼 있고 적어도 스파링 경험치라도 좀 올려놔야 되는데 스파링 경험치도 없어. 그리고는 출동하래. 출동 나가서 방패도 없네 보니까. 아니 그러면 전신 방패라도 차에 싣고 다니면서 이런 출동 나갔을 때 대비를 하든지, 방패 뒤에 숨으면 되잖아요. 그리고는 쌍사방에서 둘러싸가지고 모으면 될 거 아니에요. 제가 잘은 모르지만 경찰 전술에 대해서는. 근데 깰렁 3단봉 하나만 꽂혀져 있네. 3단봉은 쓴 지도 없어. 쓴 적도 없어. 3단봉을 교육 제대로 훈련도 안 돼 있어. 중앙경찰학교에 있을 때 잠깐 한 거 말고는 없어. 몰라. 다행히 뭐 칼리라든지 한손 라탄 스틱으로 하는 건 뭐지 무술에 뭐 칼리 말고는 그렇게 뭐 또 있나 모르겠네요. 어쨌든 뭐 칼리를 꾸준히 배우든지 검도를 꾸준히 배워서 그나마 여기 가서 활용할 수 있는 경찰관이 있었다면 다행이겠지만 그런 경찰관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요즘에 진짜로. 그러면 경찰 조직 내에서 훈련을 시켜서 투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훈련 안 돼 있지. 자기가 또 아까 제가 말한처럼 자기가 시간 내서 그렇게 훈련도 안 받지. 근데 그런 출동 상황이 나갔네. 저놈이
경찰 보면은 그냥 힘을 빼고 투항을 해야 되는데 투항 안 하고 미친놈처럼 칼을 휘두르면서 달려드네. 예? 두 명은 쫓겨. 범죄자한테 쫓기고 한 명은 뒤에 따라가서 욕을 쳐. 또 등 위쪽에 그럼 맞아도 멀쩡하지. 예? 차라리 무릎 밑에 다리를 가격해가지고 범죄자가 지금 문제가 뭐냐면 확 트인 괴할지 그러니까 사방이 확 트인 곳에서 범죄자가 지금 불규칙적으로 움직이는 게 문제란 말이에요 지금 이거는. 그러면 뒤에서 쫓아가면서 무릎이라도 3단봉으로 내리치든지 45도 각도로. 그러면 일단은 다리를 절면서 이 사람이 불규칙적으로 움직이는 걸 막을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둘러싸서 전술적 개념에서 뭔가 제압을 해 들어가든지 그런 것도 없어요. 지금 물고기 때 움직이듯이 우우 갔다가 결국은 나중에 둘러싸가지고 총 쏘잖아요. 테이저건 해도 테이저건도 옷 위로 하면은 효과 없죠. 뭐 두꺼운 옷 입고 있으면 겨울에. 제가 이거를 지금 강하게 비판하는 게 첫 번째 3단봉 교육이 안 돼 있어요 지금. 3단봉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교육이란 건 그냥 맛보기식으로 한두 달 집중 교육 받아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아무. 예? 일주일에 3번 또는 2번이라도 3단봉 기본 훈련을 하면서 스파링을 해야 돼요. 스파링. 예? 실전에서는 1대1 상황이 없으니 그런 스파링은 무용지물이다. 개뿔이에요. 일단은 3단봉으로 움직이는 상대방한테 손목이라도 내리칠 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공격 타이밍에. 그러려면 1대1 스파링이라도 해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응용하는 건 그 다음에 문제라고요. 근데 꼭 그런 무슨 상황 설정한 무슨 무술을 강조하는 셀프 디펜스 강조하는 사람들 뭐라는 줄 알아요? 에? 실제 길거리는 변수가 많으니 스포츠처럼 1대1 스파링이란 건 한계가 있다. 그거는 1대1 스파링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숙달이 된 상태에서 확장을 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잽으로 얼굴 때리지도 못하면서 무슨 들어오면 이렇게 뭐 꺾고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그래서 제가 스파링 중심의 무술을 꼭 하나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합을 짠 거 말고. 에? 그 다음에 총기 쓰는 건 더 위험해요.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경찰관 분들이 예를 들면은 흉악범죄자, 칼을 든 흉악범죄자한테 1대1이나 2대1 상황으로 맞닥뜨려서 골목길에서 지금 경찰관 분도 생명의 위협을 느낄 만한 상황이라면 한 명이나 두 명이서는 그 흉악범죄자 한 명 안전에 제한 못하거든요. 그때는 어쩔 수 없이 총기를 써야 되는 시기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이건 아니잖아요. 이건 지금 벌써 6명이나 지금 출동이 나가 있는 상태인데 칼 든 사람 한 명을 그리고 출동 나간 경찰관들이 맨손도 아니고 3단봉을 들고 있는데 방패가 없다는 게 제일 심각하긴 한데 그리고 어린아이들 하교하는 시간이고요. 그리고 주택가고요. 차들이 주차되어 있는데 거기서 그냥 총을 쏴버려요. 그 이 한 명을 제압을 못해서. 근데 제가 얘기는 총을 쏴야 된다고 판단을 했다면 현장 실무진의 판단이 제일 우선이니까 그걸 존중해줘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나라가 경찰관들이 총기 교육을 제대로 안 한다고요. 중앙경찰학교 있을 때 말고는 안 해요. 까놓고 얘기해서. 미국처럼 저도 주워 들은 건데 미국에는 무슨 제도가 있대요. 이렇게 제도에 있어서 그 테스트를 분기별로 통과를 못하면 총기 휴대를 못하게 시킨대. 네. 저도 주워 들은 거라서 정확하지는 않아요. 그거 좀 그렇듯하지 않아요? 맞죠? 근데 중앙경찰학교에 있을 때 한번 해보고 그 뒤로는 거의 안 해봐요. 총기 쏠 일이 잘 없어. 어쩌다 한번 교육 걸리면 가서 한번 해보고. 3단봉도 숙달시키는데 그렇게 오래 걸리는데 총기는 더 힘들잖아요. 우리 군대 갔다 와봤잖아요. 에? 진짜 제가 웬만하면 진짜 경찰관 분들이 제가 가르치는 경찰관 분들이 얼마나 실무에서 고생하는지 알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좀 쓴소리를 안 하고 싶은데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아까도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이거는 지금 출동 나간 경찰관 분들을 비판하는 게 아니라 자꾸 지금 경찰관 분들이 아무런 대책도 없이 위험한 상황에 내몰리는 게 제일 위험해요. 그러니까 경찰관 본인도 위험하고 그 옆에 있는 시민들도 위험하고 지금 다 위험한 상황이에요. 에? 경찰 교육 시스템의 문제라고. 이거는 현직자 대상으로. 경찰관 분들 중에 체력이 일반인보다 우수한 사람들이 있어요.
몇 명이나 있을 것 같아요. 경찰 업무는 경무계 같이 서류 업무를 보는 쪽도 있고 굳이 현장에서 위험한 업무 말고도 경찰의 업무 분야는 광범위하기 때문에 꼭 체력 좋은 사람만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개뿔이에요. 경찰의 존재 목적이 뭐예요? 범죄나 무질서로부터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게 임무예요. 기본 임무라고요. 요즘에 이제 피해자 보호 업무가 들어갔지만 임무가 범죄나 무질서라는 극한의 상황 속에서 경찰관 자신의 몸을 보호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내 몸도 보호하면서 시민들 그 옆에 있는 범죄 피해나 무질서 피해를 받을 수 있는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 된다고요. 내 몸 하나 건사하는 것도 힘든데 지금 내 몸 아닌 다른 사람까지 지금 보호해야 된다고요. 그러면 경찰의 업무가 무엇이든지 간에 경찰관이라면 기본적으로 일반인보다 높은 수준의 체력을 요구해야 되는 거고, 에? 체포 진압에 있어서 체포 진압이 무술과 다일라요? 개뿔이에요. 체포 진압이 일단 이루어지려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3단봉으로 손목을 갖다 댈 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거 훈련하는 방법이 뭐예요? 스파링이에요. 스파링. 합을 짜고 치고 하는 무술 백날 해봐야 스파링 할 때는 여러가지 변수가 많아가지고 못 갖다 댄다니까요. 주범을 못 갖다 대고 3단봉을 못 갖다 댄다고요. 예? 근데 중앙경찰학교 교육 한번 보세요. 뭐 어떻게 돼 있는지. 핫! 이렇게 돼 있죠. 그런 거는 기본적으로 뭐 무기술이든 맨손이든 스파링 경험치가 어느 정도 쌓여 있는 사람들이 중앙경찰학교 가서 전술적인 움직임과 함께 그런 상황에 맞춘 합을 짠 체포 진압을 하면 효율적이에요. 예를 들면 유도 국가대표 출신이야, 아니면 검도 국가대표 출신이야, 태권도 국가대표 출신이야, 이런 사람들은 스파링 경험치가 엄청나게 많이 있죠. 1대1 스파링 경험치가 맞죠. 이런 분들이 중앙경찰학교 가서 경찰 체포 진압 교육 합을 맞추는 형태의 우리 호신술처럼 그런 거 하면은 금방 확장력이 생긴다고요. 그 정도까지 아니라도 돼요. 그 정도까지 아니라도 복싱을 그냥 취미로 했어. 취미로 한 5년 정도 했어. 그냥 아마추어 시합에도 몇 번 나가보고, 그래서 스파링 경험치가 있는 분들은 경찰에 가서 그런 합을 맞춘 형태의 체포 진압 훈련을 하면 확장력이 확 생긴다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경찰 지원하시는 분들 있죠. 공채든 특채든 간에 스파링 경험치 없는 분들이 더 많아요. 그런 사람들한테 가가지고는 합을 맞춘 형태의 체포 진압만 교육을 시키니까 되냐고요. 그게 현장에 나가서 3단봉도 마찬가지예요. 3단봉 스파링 마저도 제대로 안 하잖아요. 3단봉 가르치는 사람들이 스파링 경험치가 없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1대1 스파링은 뭐 필드에서는 그렇지 그게 기본이라고. 기본. 공격의 기회, 공방의 위치, 공격의 기회, 방어하는 타이밍, 이런 것들이 몸에 일단 기본적으로 빼어 있고 나서 그 다음에 이 사람의 임무에 따라서 전술적인 측면에 따라서 확장해 나가는 거라고요. 근데 그런 거 다 생략해. 경찰직은요 업무가 너무 바빠서요 그런 거 할 시간 없어요. 그러니까 합을 맞춘 형태의 체포 진압이라도 교육을 시켜야 돼요. 일반 회사원도 그냥 일반 사무직 회사원들도요 자기의 가족이나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아까 말한 그런 무술, 복싱이나 뭐 유도나 이런 도장에 가서 자기가 없는 시간 쪼개고 가서 수련하는 거예요. 그게 무술 수련이에요.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경찰은 존재 목적 자체가 일반인보다 높은 수준의 체력을 요구하고 일반인보다 높은 수준의 상대방을 제압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데 경찰 업무가 바쁘니까 무술 도장에 갈 시간이 없다고요? 그럼 무슨 말도 안 되는 해괴망측한 논리예요. 그게 부끄러운 줄 알아야죠. 그거는 제가 말하는 건 아까 그런 선배들 있잖아요. 우리 현직자분들 보고 야, 나 살면서 이런 경험 해본 적 거의 없어. 그런 일 잘 안 벌어져. 그냥 골프나 치고 헬스나 열심히 해. 라고 했다는 그런 현직자분들 몇몇. 한 번이라도, 일생에 한 번이라도 이런 일 닥치면, 시민들을 구하는 게 아니라 자기 몸 검사하기도 바빠요. 그거 어떡할 거예요, 그게. 그건 물론,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거는 경찰 조직 내에서 교육 시스템을 제공 안 하는 게 제일 심각한 거 맞아요. 그러면, 조직 내에서 우리한테 이런 교육 시스템을 제공을 안 하니까, 그럼 손 놓고 있을 거예요? 제가 아는 분들은 손 놓은 분들이 없어요.
제가 아는 주변의 경찰직 분들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밤샘 근무하고 새벽에 가서 쿠도 도장에 가서 스파링 위주의 그런 쿠도 종합 격투기식이죠. 도복입은.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칼리 그 분들 있죠. 그분들 다 뭐 주식수 유색 벨트들이나 아니면은 뭐 복싱 경력자들이나 아니면 쿠도 뭐 유색 벨트나 뭐 이런 분들이에요. 그거 하면서 또 자기가 확장하려고 그 쉬는 날 주말에 칼리 배우러 또 오는 거예요.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주변에 그런 분들만 봐서. 예? 그런 핑계가 솔직히 안 와닿아요. 경찰은 업무가 너무 바빠서요. 그런 거 할 시간 없어요. 안 와닿아요. 솔직히 말하면. 제가 지금 제 채널에 제가 그동안 각 분야별 가르친 공안직 현직자분들 보고 있는 거 아는데 여러분들 정신 차리세요. 이거는 제가 불특정 유튜브 채널 구독자분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한테 배웠던 분들 있죠. 지금 제 채널 보고 계신 분들.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계속 그냥 경찰 업무만 하고 계시다면 또는 뭐 국정원이 대통령 경호실이든 그냥 그쪽 업무만 하고 계시다면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요. 지금 당장이라도 집 근처에 복싱 도장이든 뭐 종합격투기 도장이든 주짓수든 유도든 스파링 중심으로 하는 무술 도장 하나 끊으세요. 좀 끊고 하세요. 일주일에 선생님 시간이 잘 안 나요. 아니 2번이라도 가라고요. 2번이라도 가서 10년 20년 되면 그게 다 돼요. 나 그렇게 해봤는데 왜 안 돼요? 아니면 우리 동아리 오시면 되잖아요. 여기 동호회 칼리 동호회 이제 해요. 이제 일주일에 한 번 1시간 반 하고 90분 하고 그 다음에 현직자 여러분들 그 평일에 시간대가 불규칙하니까 제가 최대한 일정 조정해서 평일에도 가르쳐 드릴 거예요. 여기 오세요. 부산, 울산, 경남이면 하루 날 잡아서 올 수 있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씩은. 부산, 울산, 경남이 하나의 생활권이에요. 일반인들도 거기서 지금 출퇴근해요. 부산에서 경남, 창원, 부산에서 울산, 울산에서 부산, 창원에서 부산. 일반인들 매일 출퇴근하는 거리인데 그걸 왜 못 와요? 핑계 대지 마세요. 좀 부끄러운 줄 알고. 저한테 배웠으면 경찰의 역할, 공안직의 역할에 대해서 아실 거 아니에요. 어떤 게 명예로운 일인지도 아시는 거고 실천해야 될 거 아니에요. 실천을 일단은 머리로만 그렇게 그럴듯하게 말로만 하지 말고. 맞죠? 아니면 그냥 집 근처 어디 뭐 유도장이나 뭐 복싱 도장이나 가라고요. 그런 분들 꽤 많아요. 저한테 개인적으로 연락 와서 선생님 제가 집이 어디인데 집 근처에 무슨 도장이 있다. 저는 요러한 배경이 있는데 어떤 걸 하면 좋겠냐 이렇게 상세하게 물어본 분들 꽤 많아요. 저도 알아요. 그렇게 경찰 조직 내에서 제대로 된 교육을 제공 안 해줘서 계속 경찰관분들이 위험한 상황에 내몰리니까 스스로라도 어떻게든 뭔가 단련해야 되겠다고 생각하셔서 그렇게 노력하시는 거 다 알아요. 제 주변에 많아요. 그런 분들이 더 많은데 국민들 입장에서는요. 이런 영상 장면 하나 보면 주권자들의 신뢰가 밑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6명, 7명 둘러싸가지고는 제대로 제압을 못해서 경찰관들은 식칼 휘두르는 사람한테 도망가고 2명은 도망가고 또 1명은 쫓아가는데 제대로 타겟팅도 안 돼가지고 제압도 못하고 결국에는 어린아이들 학교 시간에 총을 쏴야만 되는 이런 상황들. 저 같은 사람들이야 보고 이 경찰 조직의 교육 시스템의 문제다. 결국 경찰 수뇌부들의 문제다. 이거는 저 같은 사람들이 알죠. 근데 일반인들 국민들 눈높이에는 경찰 조직이 당연히 경찰에서 무슨 이러한 교육도 계속 시켜줄 거라고 생각한다고요. 그러니까 일반인들 눈높이에서는 지금 나가 있는 경찰관 분들이 너무 형편없다 이렇게 비판할 수밖에 없다고요. 그걸 국민들한테 욕을 할 게 아니에요. 갑자기 기분이 너무 안 좋아져서 저도 말을 좀 거칠게 했어요. 거칠게 했고 제가 이 지금 경찰뿐만 아니라 각 분야별 공안직 현직자분들이 얼마나 위험한 상황 속에서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헌신하는지 잘 알기 때문에 이게 이런 일들 때문에 다치 도매급으로 다 같이 욕을 먹거든요. 예. 이거는 뭐 기술적으로 뭐 리뷰하고 말 것도 없어요. 솔직히 그냥 이거는 뭐냐면 그냥 아예 훈련이 안 돼 있는 거예요. 3단봉 훈련도 안 돼 있고 이러한 상황에서 이러한 지형 지물에서 이러한 종류의 범죄자가 이렇게 행동을 할 때 어떤 식으로 진영을 짜서 제압해 들어가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훈련이 안 돼 있고 그 다음에 더 심각한 거는 사격 훈련은 원래부터 안 돼 있었고 그런데
교육이 전혀 안 돼 있는 상황에서 어린아이들 하교 시간에 총탄을 발표할 수밖에 없는 이렇게 몰린 경찰관 분들도 안쓰러운데, 우리나라 경찰 교육 시스템에 대해서 한번 좀 각성을 했으면 좋겠어요. 경찰 지휘부 분들이. 예? 수사권 조정하고 수사권 독립하는 거 좋다 이거예요. 그거 필요해요. 민주적 통제 장치를 마련해야 되니까 검찰에. 그건 필요한데, 일선에서 현장에서 이렇게 위험한 상황에서 맞닥뜨리는 경찰관분들 제대로 된 교육을 좀 시켜주라고요. 제대로 된 장비도 좀 지급하고. 왜 방패가 없어요? 경찰 방패가 전신을 가릴 수 있는. 예? 이런 상황 전파받고 출동 나갈 때 이런 물품이라도 좀 챙겨주든지, 아니면 경찰차 안에 실어 놓든지. 없나요? 경찰차 안에? 제가 전에 봤는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오늘 리뷰는 여기서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